여러분, 절대 이것 모르고 무릎 관절 영양제 드시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15년간 무릎 관절염 환자 3만 명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영양제나 사골국만 드시고 정작 이 한 가지를 놓친 분들은 10명 중 6명이 5년 안에 무릎이 더 나빠졌습니다. 반면에 이 한 가지를 함께 하신 분들은 10명 중 7명이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방법에 돈이 거의 안 듭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쌉니다. 오늘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이야기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무릎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5가지, 그리고 무릎 연골을 빠르게 닳게 만드는 의외의 음식 3가지까지 오늘 한꺼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30분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무릎에 대한 궁금증이 전부 풀리실 겁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서 가장 먼저 이런 질문하시죠. 선생님, 무릎에 좋은 음식이 뭔가요? 사골국이 좋다는데요. 글루코사민이 좋다는데요. 콘드로이틴이 좋다는데요. MSM이 좋다는데요.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가 정말 많으실 겁니다. 며느리가 사다 준 영양제, 이웃이 추천해 준 건강식품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TV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광고에서도 매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와 전 세계 관절염 치료 지침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 관절염을 진짜로 낫게 하는 핵심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혀 모르고 계셨던 이야기입니다. 이것 하나만 아셔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둘째,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운동을 하셔도 이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전부 헛수고가 됩니다. 무릎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무릎 연골을 빠르게 닳게 만드는 의외의 음식 3가지입니다. 이것만 줄이셔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릎을 위해 뭘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사골국을 꾸준히 챙겨 드시나요? 아니면 관절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나요? 둘 중 하나는 해보셨을 겁니다. 혹시 둘 다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좋다는 거 다 해보고 싶으시니까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지금 드시고 계신 그것들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보험과 같습니다. 보험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 보험 들었다고 운전을 안 하시진 않잖아요? 무릎도 똑같습니다. 보험 같은 영양제만 드시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하시면 무릎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무릎을 진짜로 낫게 하는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관절에 좋은 성분을 꾸준히 먹으면 무릎이 저절로 좋아진다. 당연하죠. TV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광고에서도 매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한두 곳의 연구가 아닙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 유럽 류마티스 학회, 대한 정형외과 학회까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관절염 치료 지침에서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하는 치료가 뭔지 아십니까? 영양제가 아닙니다. 사골국이 아닙니다. 비싼 주사가 아닙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중 감량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치료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수많은 치료 방법들 중에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치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운동과 체중 관리가 무릎 관절염 초기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을 한다는 게 결국 무엇을 하는 걸까요?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릎을 보호해주는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 쉽게 말해서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해지면 무릎 관절을 단단히 감싸서 보호해줍니다. 충격을 흡수해주고 무릎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을 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근육은 그 집을 둘러싼 튼튼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가 튼튼하면 비바람이 불어도 집이 안전하죠. 그런데 울타리가 허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만 불어도 집이 흔들립니다. 무릎도 똑같습니다. 근육이라는 울타리가 강해야 무릎이라는 집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조차 너무나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과연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무릎 주변 근육이 진짜로 튼튼해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만 하면 근육이 저절로 붙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해서는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제자의 태록의 운동만 열심히 해서는 근육이 붙으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운동입니다.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근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즉, 단백질입니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솜씨 좋은 목수가 있어도 나무와 벽돌과 시멘트 같은 재료가 없으면 집이 지어질까요? 절대 안 지어집니다. 목수가 아무리 밤새 일해도 재료가 없으면 빈손입니다. 우리 근육도 똑같습니다. 운동은 집을 짓는 목수의 일이고 단백질은 집을 짓는 재료입니다.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라는 집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을 이겨내려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이 효과를 내려면 반드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만 무릎 주변 근육이 제대로 발달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운동만 해도 안 됩니다. 단백질만 드셔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65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권장량을 제대로 채우고 계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남성 어르신은 10명 중 5명 뿐이었습니다. 겨우 절반입니다. 그런데 여성 어르신은 더 심각합니다. 10명 중 겨우 4명만 필요한 단백질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 어르신 10명 중 6명 이상이 매일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로 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무릎 관절염이 주로 생기는 나이가 바로 65 이후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대부분이 정작 무릎을 낫게 할 단백질은 부족하게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나이 드니까 고기는 부담스럽다고 밥과 나물 위주로만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입맛이 없다고 아침을 거르시거나 대충 한 끼를 때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 이미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관절 영양제를 드시고 사골국을 끓여 드셔도 무릎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일어났습니다. 자기 몸무게 숫자에 1.1을 곱하시면 됩니다.
몸무게가 5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약 5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시면 약 66g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냐고요? 계란으로 치면 대략 8개에서 10개 정도입니다. 물론 계란만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 끼니마다 여러 음식으로 나눠 드시면 됩니다. 어떤 음식에 단백질이 풍부한지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계란입니다. 계란 하나에 약 7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만 드셔도 벌써 14g입니다. 하루 필요량의 4분의 1을 아침 한 끼로 채우시는 겁니다. 삶아서 드시든, 후라이로 드시든, 찜으로 드시든, 어떻게 드셔도 좋습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00원도 안 됩니다. 그걸로 2주는 드실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한 통 값이면 계란을 몇 달은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두부입니다. 두부 반모에 약 10g에서 12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이도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넉넉히 넣으시고 순두부찌개도 좋고 두부조림도 좋습니다. 우리 밥상 그대로 단백질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두부 한 모 가격이 얼마입니까? 1,500원이면 됩니다. 셋째, 콩입니다. 콩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메주콩 기준으로 100g에 34g이나 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콩밥을 지어 드시거나 콩자반을 반찬으로 올리시거나 콩국수를 드시면 됩니다. 비싼 닭가슴살이나 수입 소고기를 매일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계란, 두부, 콩이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더 안 들이고도 단백질을 넉넉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멀리서 비싼 것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셔서 무릎이 좋아지신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2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사골국도 드셔보시고 비싼 관절 영양제도 3달 넘게 드셔보시고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영양제 값만 해도 한 달에 5만 원이 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그러다가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셨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영양제 드시는 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끼 단백질 반찬을 꼭 챙기세요. 그리고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하루에 10분씩만 해보세요. 이분이 선생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두부 반 모 넣은 된장찌개, 저녁에 콩밥, 여기에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허벅지 운동을 하루에 10분씩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단 오르내리실 때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달 후에는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영양제 사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집에 있는 계란이랑 두부로 충분하더라고요. 운동이랑 같이 하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지금까지 첫 번째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을 이겨내는 진짜 열쇠는 운동과 단백질입니다.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일이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 2가지가 만나야 무릎이 낫습니다. 영양제나 사골국은 보험일 뿐 주인공이 아닙니다. 기억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습관들을 동시에 하고 계시면 전부 헛수고가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무릎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도 모르게 무릎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계십니다. 5가지 습관 중에서 4번째와 5번째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혀 나쁜 줄도 모르고 하고 계신 습관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무릎 관절염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드시고 소파에 앉아 TV 보시다가 점심 드시고
또 소파에 앉으시고 저녁 드시고 또 소파에 앉으셨다가 주무시는 분,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시는 분.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나이 드니까 편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세대 어르신들,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가난한 시절에 밥심으로 일하시고 자식들 키우시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셨잖아요. 이제 좀 쉬고 싶으신 마음 당연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래 앉아 계시는 것이 무릎에는 정말 나쁩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을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지죠. 물을 부어줘야 촉촉하고 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연골이라는 스펀지에 물을 부어주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혈액이 직접 공급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만 관절 안의 관절액이 연골 사이로 스며들어 영양을 공급합니다. 마치 젖은 스펀지를 꾹꾹 눌렀다 놓으면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그런데 오래 앉아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연골이라는 스펀지가 바짝 마릅니다. 영양을 못 받고 점점 약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움직이시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갑자기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뻣뻣하고 아프셨던 적 있으시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딱 5분만 서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안에서 부엌까지 물 한 잔 마시러 갔다 오시면 됩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냥 서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연골에 영양이 공급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TV 프로그램 하나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일어나신다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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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간의 리본을 바랑한들이 두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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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계단을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무릎에 더 해로울까요? 올라갈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가 무릎에 훨씬 더 나쁩니다. 서울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실리는 힘은 체중의 무려 4배에서 6배가 됩니다.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이라면 계단 한 칸을 내려가실 때마다 무릎에 300kg이 넘는 힘이 실리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300kg. 어른 5명이 한꺼번에 무릎 위에 올라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시면 연골이 빠르게 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단을 절대 이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실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으세요. 손으로 난간을 잡는 것만으로도 무릎에 실리는 힘이 30% 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성한 다리를 먼저 내딛고 아픈 다리를 나중에 내디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픈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올라갈 때는 계단,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아예 움직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 낫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심하게 붓고 열이 나는 급성기에는 잠시 쉬셔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무릎 관절염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달아도 이리 연골은 움직여야 영양을 받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연골이 마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무릎 주변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안 쓰면 급격히 빠집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더 빨리 빠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을 지탱하는 힘이 없어집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힘이 없어지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더 움직이기 싫어지시죠. 더 움직이지 않으시면 근육이 더 빠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이 무서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참을 수 있는 정도라면 움직이셔야 합니다. 통증을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4점 이하라면 운동을 계속하셔도 됩니다. 물속에서 걷는 수중 운동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처럼 무릎에 충격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이건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해오신 습관입니다. 바로 쪼그리고 앉으시는 겁니다. 혹시 바닥에 앉아서 밥을 드시거나 TV를 보시는 분 계십니까? 텃밭에서 쪼그리고 앉아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화장실에서 좌변기 대신 쪼그리고 앉으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당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방바닥에 앉아 생활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대한정형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무릎의 가장 나쁜 자세 중 하나입니다. 쪼그리고 앉으면 무릎 관절이 최대한으로 구부러집니다. 이 자세에서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7배에서 8배까지 올라갑니다. 몸무게 50kg이신 분이라면 무릎에 350kg이 넘는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일어나실 때 연골이 심하게 눌리면서 갈리게 됩니다. 매일 이걸 반복하시면 연골이 빠르게 닳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 앉으실 필요가 있을 때는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앉으시거나 작은 의자를 이용하세요. 화장실도 가능하시면 좌변기를 사용하시는 게 무릎에 훨씬 좋습니다.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게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지만 무릎을 위해서는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5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분들이 놀라십니다. 바로 찜질만 하시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따뜻한 찜질팩을 올려놓으시죠? 따뜻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찜질을 무릎 치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찜질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찜질만으로는 약해진 근육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연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찜질은 진통제와 같습니다.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은 잠시 줄어듭니다. 하지만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찜질도 똑같습니다. 통증은 잠시 줄어들지만 무릎이 낫는 건 아닙니다. 찜질을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기분 좋고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인공은 운동과 단백질이고 찜질은 조연입니다. 그러는 그로넬의 단백질을 지금까지 무릎을 망가뜨리는 5가지 나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1시간에 한 번은 꼭 일어나세요. 둘째, 계단 내려갈 때 반드시 난간 잡고 성한 다리 먼저 내디세요. 셋째,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시면 더 나빠집니다. 조금이라도 꼭 움직이세요. 넷째, 쪼그리고 앉지 마시고 의자를 이용하세요. 다섯째, 찜질만 믿지 마시고 운동과 단백질을 함께 챙기세요. 이 5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꼭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무릎을 낫게 하는 핵심 음식은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반대로 무릎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음식은 뭘까요? 열심히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서도 이 음식들을 함께 많이 드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류마티스내과 연구팀에서 관절염 환자 2,400명의 식습관과 통증 정도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자주 많이 드시는 분들의 무릎 염증 수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약 2배 높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음식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을 빠르게 닳게 만드는 음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설탕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과자, 사탕, 달콤한 음료수, 단팥빵, 달콤한 것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시죠? 입이 심심하실 때 과자 하나 집어 드시고, 목 마르실 때 달달한 음료수 한 잔 드시고. 그런데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설탕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무릎에 염증이 있는 분이 설탕을 많이 드시면 그 염증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이미 약해진 무릎 관절로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많이 드시고 나면 무릎이 더 쑤시고 아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설탕이 무릎의 염증을 키우는 겁니다. 단번에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만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간식으로 드시는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 바꿔보세요. 달콤한 음료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드셔보세요. 천천히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전. 우리 식탁에 튀긴 음식이 정말 많죠. 그리고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튀길 때 쓰는 기름, 특히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한 기름에는 우리 몸속 염증을 키우는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이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이미 염증이 있는 무릎 관절을 더 자극합니다. 가끔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혹은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튀긴 음식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것만 줄이셔도 무릎 상태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 튀기시는 대신에 삶거나 찌거나 굽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무릎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짠 음식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어릴 때부터 짜게 드셔서 입맛이 그렇게 길들여지셨습니다. 국, 찌개, 간장, 된장, 젓갈, 김치, 짠 음식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시면 몸속에 수분이 쌓입니다. 수분이 쌓이면 무릎 주변이 붓습니다. 부기가 관절을 압박합니다. 무릎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밥상을 완전히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물을 조금 덜 드시고 짠 반찬 대신 덜 짠 반찬을 하나씩만 늘려보세요. 한꺼번에 바꾸시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전체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째, 무릎 관절염을 이겨내는 핵심은 운동과 단백질입니다. 운동은 목수의 일이고 단백질은 재료입니다. 이 2가지가 만나야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이라는 집이 세워집니다. 영양제나 사골국은 보험일 뿐 주인공이 아닙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콩밥 한 그릇, 매끼 하나씩만 챙기시면 됩니다. 둘째, 무릎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5가지를 꼭 고치세요. 1시간에 한 번 일어나기, 계단 내려갈 때 난간 잡기, 아파도 조금씩 움직이기, 쪼그리고 앉지 않기, 찜질만 믿지 않기. 셋째, 무릎에 나쁜 음식 3가지를 줄이세요. 단 음식, 튀긴 음식, 짠 음식, 이 3가지만 줄이셔도 무릎 염증이 줄어들어서 통증이 눈에 띄게 나아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돈이 많이 드는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병원에 가셔야 하는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지금 바로 오늘부터 집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늘 아프신 것도 참으시고 병원비도 아끼시고 그러시잖아요. 이 방법들이 바로 그 병원비를 아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비싼 영양제 대신 집에 있는 계란과 두부를 챙기시고 나쁜 습관 5가지만 고치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가난한 시절 자식들 키우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공원에서 같이 걷고 싶다고 합니다. 그 손 꼭 잡아주세요. 오래오래 함께 걸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하나씩만 실천하시다 보면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릎으로 고생하시는 주변 분께도 꼭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그분의 무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